비가 그치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 되면 그런데 탈모도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분당 서울대병원 허창훈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머리숱이 아주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탈모는 국민질환이라고들 요즘에 얘기를 해요. 네. 예,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참 많이 흔해졌는데, 네, 네. 그러니까 농담처럼 우리 사람이 털갈이를 하느냐, 네. 가을철에 왜 이렇게 탈모가 많을까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봐도 가을철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특히 가을철 되면 이게 대머리와 같은 그런 질환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털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건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대부분 다 회복이 되고요. 이런 게 발생되는 이유는 이제 여름이 긴 일조량에 있다가 가을이 네. 되면서 일조량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일조량에 따른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일시적인 탈모가 좀 증가하는 현상이고요. 동물의 털갈이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의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하. 이걸 저희가 이제 병명으로는 휴지기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둬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한 3개월 이내는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으나 네네. 그냥 놔둬도 대부분은 좋아지는군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좋아지기 때문에 좀 3개월 동안 그 사이에 좀 빠지는 양이 많아지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이제 식이 습관을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걸 좀 도움을 주면 조금 더 빨리 좋아지긴 하고요. 네. 하지만 그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보면 머리가 빠집니다. 네. 빠지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와 병적인 탈모의 경계선은 어디라고 보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한 100개 이상 빠졌을 때를 탈모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루에 100개? 하루에 100개. 그래서 하루에 한 100개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정상적이라고 하고 100개 이상 빠졌을 때 네. 이때는 탈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네. 지금 그 자료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네네. 여기 피부의 단면이네요. 그래서 이제 모발의 단면인데요. 이게 예. 특히 이제 털이 보통 자라나는 부위가 이게 털 밑에 있는 지방 조직의 손에 자라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네. 털이 자랄 때는 저희가 이제 생장기, 휴지기, 그다음에 주기를 그리게 되는데요. 주기. 예,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기간, 그다음에 탈락되는 기간, 그다음에 탈락되고 나서 좀 쉬는 기간, 이렇게 세 가지 주기를 그리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주기를 갖다가 건강하게 그리게 되는데 동물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이 주기가 일치가 됩니다. 생장기가 일치가 돼서 한꺼번에 자라게 되고 한꺼번에 빠지게 되고 있을 때 동물들이 전체적으로 털갈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사람들은 이 주기가 일치를 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모든 머리카락이 보통 이제 한국인들은 한 7만 개 내지 8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 7만 개 내지 8만 개의 모발이 각각 주기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일치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 동물처럼 그렇게 심한 털갈이를 하지는 않지만 여름철에 일조량을 좀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비슷해진 그런 모발의 주기가 네. 가을철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빠지는 현상이 같이 겹치게 되면 예. 한 10% 정도만 증가하더라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주기상의 이상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병적인 상태나 이렇다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나의 모공에서 나오는 이제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요. 네, 이 털이 네. 그러면 몇 번 정도나 재생이 되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한 20번 내지 30번 정도는 재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생장기가 보통 한 3년에서 10년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그러고 보통 퇴행기가 한 3주, 휴지기가 한 3개월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333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한 3년에서 10년 정도 길다가 그다음에 빠질 때는 그냥 한 3주에 거쳐서 빨리 빠지고 그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음 번의 머리카락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일생 동안 한 20, 30번 정도. 네네. 예. 다시 나는군요. 네. 그러면 스스로 내가 탈모가 아닌지 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탈모라고 하면요. 이게 머리카락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탈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실제로 빠지는 형태의 탈모가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휴지기 탈모나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때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형태의 탈모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검사를 해서 가볍게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때 잡아당길 때마다 뭐 한 4-5 정도 빠진다든지 또는 한꺼번에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빠져나온 머리를 봤을 때 한 100가닥 이상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빠지는 형태의 탈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는 제일 이제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마에는 그 헤어라인, 이마에는 이마선이 뒤로 후퇴를 한다든지 아하. 또는 정수리 있는 모발하고 후두부 있는 모발의 굵기가 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혹시 느끼신다면 병원에 가서 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이 보면 그 네. 여성의 경우거든요. 여성 네, 탈모들은 그 남성이랑 확실히 다르죠? 여성 탈모의 경우는 남성하고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탈모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앞에 있는 이마선은 지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 정수리가 지금. 네. 아. 그래서 일부의 경우는 저렇게 여성의 탈모도 이 이마선이 뒤로 후퇴가 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마선은 지켜지면서 네. 정수리 있는 부분만 조금 이렇게 그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여성만의 특징이 이제 대부분은 정수리 쪽이나 이제 그 이쪽이 빠지는군요. 네. 앞에 그 이마 쪽보다는. 앞에 이마선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나 다른 네. 그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탈모가 빚어지곤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탈모는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네. 항암 치료 탈모는 저희가 이제 생장기 탈모라고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장애가 생겨서 발생되는 탈모라서 저희가 탈모의 치료나 이런 탈모의 분류로서는 조금 별도로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질환에서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사실은 이제 갑상선 질환. 네. 갑상선 질환은 좀 신기한 게 갑상선이 항진이 있어도 탈모가 일어나고요. 아하. 저하가 있어도 탈모가 일어나고 이것을 치료하는 약에서도 탈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갑상선 질환에서도 탈모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오래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도 탈모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탈모의 종류도 그 아까 좀 크게 이제 구별을 해주셨는데요. 네. 빠지는 탈모와 네. 가늘어지는 탈모. 네.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원형 탈모라고 하는 맞습니다. 현대인들 네. 사이에서 많은데요. 네. 그 어떤 이제 치료법들도 좀 달라지겠습니다. 치료법이 종류마다 다 달라지는 거고요. 탈모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머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부류의 탈모는 우리가 남성 호르몬성 탈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 호르몬성 탈모라는 건 이건 가늘어지는 형태의 탈모라서 네. 그거는 우리가 남성 호르몬 중에서 탈모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네. 호르몬으로 변화되는 그 가운데 과정을 차단하는 그런 약제를 써서 좋아지게 만드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형태의 탈모의 대표적인 탈모 중에 하나인데 휴지기 탈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네. 많고요. 예. 또는 뭐 식이 습관을 조금 조절하든지 먹는 걸 조금 보충을 해서 조금 빨리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형태의 탈모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그런 병 중에 하나로서 네. 면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이거는 면역학적인 방법을 저희가 교정을 해줘야지 치료가 가능한 그런 질환입니다. 네. 그 요즘에는 이식 수술하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네. 이제 머리를 이제 옮겨 신는 거라면서요? 네. 한번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다시는 빠지질 않나요? 다시는 이게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지긴 빠집니다. 빠지는데 아. 모든 머리는 빠지고 나고 하는 것을 반복을 하지만 예. 저희가 이식 수술하는 거는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성 탈모의 경우에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는 굵은 머리를 가는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에다가 옮겨 싣는 겁니다. 아하. 빠지고 나고 하는 과정은 반복하지만 예. 굵은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안 빠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탈모에 대한 치료 기간은 이게 마음을 조급하게 가지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대부분 무슨 치료를 하든지 간에 6개월 이상 좀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고요. 먹는 약을 먹든지 바르는 약을 쓰든지 심지어 수술을 하더라도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탈모 치료의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 새로 나오는 모발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탈모 치료의 예후는 좋은 편인가요?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환자 만족도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최고의 치료법이 나와 있나요? 그게 이제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좋은 그런 약제가 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3대 해피드럭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약제를 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탈모가 참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마사지를 하거나 지압을 하면 머리가 난다고 하는데 진짜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밤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안 말리고 자면은 탈모가 걸린다는데 정말인가요? 과연 탈모 샴푸가 그 탈모 방지에 효과적인가요? 대표적인 유형이죠? 네, 맞습니다. 예, 먼저 지압하고는 머리를 이렇게 자극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제. 예.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압을 하면 일시적으로 혈류를 좀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측면에 있지만, 지압만 한다고 해서 탈모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지압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해롭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단지 문제가 되는 건 손톱이 긴 상태에서 지압을 잘못하다가 보면 네. 손톱이 두피를 자극을 해서 두피에 상처를 내게 되면 두피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굳이 지압을 하실 거면 손에 있는 지문 부위를 이용해서 지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네. 이제 말리지 않고 머리를 감고서 그냥 이제 주무시는 분들 네. 이런 경우에는 나쁜 영향이 가나요? 모자는 저희가 오히려 좀 쓰시라고 추천을 하는 바고요. 네. 그러니까 모자를 쓰시면 어떤 분들은 이게 공기가 안 통해서 머리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 대신 네. 모자를 써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하는 바이고 예. 머리를 감고 주무신다고 해서 탈모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감고 주무시면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는 머리가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가 잘 부러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가급적이면 다 말리고 주무시는 게 좋고 저녁 때 머리 말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아침에 머리를 감으시고 자연 바람에 머리를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뿌리 자체를 상하게 하지는 않지만 네, 맞습니다. 머릿결에는 나쁠 수 있군요. 머릿결 자체를 부러뜨려서 실제로는 머리가 부러진 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발모 샴푸, 네. 탈모 방지 샴푸 이런 것들이 네네.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의약 외품이라 해서 따로 분류가 됐다가 최근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탈모에 조금 도움이 되는, 탈모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대부분 성분을 보면 이 지루 피부에서 피부염을 좀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샴푸를 단독으로 쓴다고 해서 절대로 탈모가 개선이 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이런 제품에 깊이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다지 이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이제 가장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이제 고민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요즘에 있어요. 네. 탈모 치료제를 이제 요즘에 광범위하게들 많이 쓰시니까요. 탈모 치료제, 경구용 탈모 치료제가 성기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게 환자분들이 와서 네.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처음부터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요. 퍼센트를 따지자면 확률을 따지면 한 1% 정도 환자들만 성기능에 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99%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일찌감치 겁을 먹어서 치료를 안 할 필요는 없고 1% 환자일 뿐이 1% 환자가 그런 증상을 느끼더라도 약을 끊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로 그러면 이런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심리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약하고 약하고 같이 테스트를 할 경우에 위약에 비해서 약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서요. 네. 가짜 약을 먹어도 심리적으로 성기능에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게 될 경우 네. 탈모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모든 약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게 탈모 치료를 위해서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그런 속설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들, 행동들 중에 탈모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들 네. 좀 구별을 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어린애들을 머리 모양을 단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머리를 이제 세게 잡아가지고 이게 당겨서 묶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탈모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하.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머리를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머리를 감고 젖은 상태에서 주무시는 것도 머리가 부러지니까 모양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네. 이걸 또 빨리 말리기 위해서 뜨거운 드라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머리카락에도 영향을 주면 두피에도 너무 열을 많이 가하게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모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네. 아주 심한 화상을 입어서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이걸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식이 습관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항산화 음식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씨째 먹는 과일이나 껍질째 먹는 과일에는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을 드시는 것이 탈모 예방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거 드십니까? 저는 콩 종류를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분당 서울대병원 허창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